안녕하세요. 보고한의 원장 이정훈입니다. 혹시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일어나서 다리를 막 주물러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쥐가 난다고 일어나서 다리가 아프다고 말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종아리에 쥐가 나서 다리를 주물러야 되면은 아픈 분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당황해서 근육을 열심히 주무르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쥐는 다른 말로 근육의 경련입니다. 근육이 어떤 이유로 압박을 받아서 근섬유가 수축을 일으키는 건데요. 잠을 자다가 경련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저림 증상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마비감이 느껴져서 갑자기 걷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쥐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저림과 마비가 어떤 이유에서 찾아오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번 편은 오래 서 있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집에 오면 다리가 붓는 분, 그리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쥐가 나는 분, 그리고 혹시 디스크로 허리가 아픈 분도 이 증상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이번 편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보고보감 25번째 이야기, 쥐가 나고 저리고 마비가 오는 11가지 케이스입니다.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쥐가 났다고 하는데요. 흔히 쥐가 잘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불수의적인 근육의 수축인 근육통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 근육통하고 같이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성장하는 아이들이나 임신하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개는 신경학적인 이상이나 혈액검사상의 이상이 없고 주로 쉬고 있을 때나 밤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지만 심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젊은 사람이 쉬고 있을 때나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근육경련과 함께 통증이 자주 생긴다면 우선은 갑상선 기능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뇨제 복용이나 구토, 설사, 특히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해서 몸에 전해질 이상이 있어도 쥐가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이외에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혈식소 같은 혈액 내의 성분을 검사해 보는 것도 쥐가 나는 것을 검진하는 데 꼭 필요한 요인입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소변 검사와 근육 손상 시 나타나는 혈액 성분을 조사해서 질환을 감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한 후에 근육이나 건의 파열, 혈종, 혹은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근육 내에 에너지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심한 근육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대부분 근육경련은 동반되지 않고 갑자기 다리에 뚝 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나타나고 합니다. 심하면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의 파열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 다림질을 많이 하시거나 요리를 하시는 직업 등 손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손의 통증과 함께 근수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너무 근육을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기 저의 팔을 보시면은, 팔을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 손을 움직일 때 총지신근이라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 이 팔꿈치에서 쭉 내려온 근육이 내려와서 움직이는데,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손가락에 통증도 나타나지만 이쪽 부분에 팔이 약간 저린 듯하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누르거나 그러면 괜찮아지는데요. 이런 증상도 근육의 경련, 흔히 말하는 쥐 나는 것일 수 있는데요. 팔의 경우에는 다리처럼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냥 저린다, 뻐근하다, 아프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밖에 말초혈관 장애가 있을 때에도 간헐적 파행증과 함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말초신경병증에서도 다리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의 자극으로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혈액검사상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당뇨약을 스틱으로 맞으시는 경우나 공복혈당이나 아니면 당화혈색소가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말초신경병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악화된다면 저리고 쥐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손발이 매우 시리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화끈거린다, 어떤 분은 발바닥에 이상한 껌이 하나 붙은 것 같다 느낌이 드는 이상감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흔치 않지만 근육염이나 대사성 근육질환에 의해서도 증상이 생기곤 합니다. 이때는 환자의 병력과 피검사, 근전도 검사 등으로 진단이 될 수도 있고요. 성능이 좋은 인바디 770 이상의 체성분 분석기로도 진단할 때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SMI 지수라든지 부종을 측정하는 ECW 등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으로 바라보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원인에 따라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증이 다리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다리에 연결된 내부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증상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바라봅니다. 첫째로 무리한 일이나 운동 또는 외상에 의한 타박이나 자상으로 인해서 어혈이 형성된 경우입니다. 건강한 일반 사람들도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평소에 일이나 운동을 별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리한 일이나 등산 또는 달리기 같은 운동을 했을 경우 양쪽 다리에 근육이 경결되어서 쥐가 나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증상이 손상을 받은 후 즉시 나타나고 짧은 시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습열로 인한 경우로 발열과 염증이 있으면서 다리 자체의 이상이나 전신적인 이상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몸살이라는 말로 표현되듯 다리뿐만 아니라 전신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으면서 통증은 지속적이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통증과 함께 부종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증상은 다리에 나타나지만 다리 자체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내부 장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입니다. 다리에 혈행을 제대로 보내지 못함으로써 오는 허혈성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이나 운동을 할 때 허벅지 또는 장단지 부위에 쥐가 나면서 심하게 압박을 받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통증의 특징은 쉬면 좀 없어지고 쉬고 있을 때는 통증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주근이라고 해서 근육과 인대 건의 생성과 주관을 간이 담당한다고 보는데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의 혈이 잘 보충되지 않아서 근육 경련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한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장기의 불균형과 관련된 것으로 기혈 부족이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의 성장통으로 오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통증은 주로 허벅지와 장단지 또는 무릎 뒷면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장통이 생기는 이유는 키가 크면서 성장판을 통해서 뼈가 이렇게 자라고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뼈를 근육이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뼈는 자라는데 근육이 따라가지 못하니 근육과 건 그리고 인대가 골막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이럴 때는 본인의 키보다 못 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뼈는 키가 크려고 늘어나는데 근육이 못 따라가서 크지 못한다면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럴 땐 뼈와 근육과 인대가 자라는 한약재와 성장인자인 IGF-1이 함유되어 있는 녹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소아의 경우뿐 아니라 성인의 경우도 내부 장기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허혈성이나 기혈 부족의 경우에는 장기 손상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선 심주혈이라고 해서 심장이 혈을 잘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혈을 밀어주는 펌프 압력도 약한 경우가 있는데요. 허약한 체질의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보면 몸은 완전 큰 대형차급인데 엔진이 경차 정도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고 혈행이 잘 되도록 하는 약물 투여가 필수적입니다. 보혈해주고 활혈하는 약을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유를 한다면 농촌에서 경운기 시동을 걸 때 맨 처음에 엔진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윙 하면서 먼저 돌리고 돌린 다음에 경운기에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약도 같이 처방을 해야 근육에 혈이 잘 공급되어서 근육의 경련이 나타나거나 저리는 등의 증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다리까지 저린다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급성 디스크일 경우는 환자분들이 먼저 하시고 치료를 하고 통증이 사라지면 잘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만성적인 허리에 신경근의 눌림이 나타난다면 다리가 저리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허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리 때문인지 무릎 때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중년인 50대 이상의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가진 분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허리를 숙이거나 물건은 드는 등의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다리에 쥐가 잘 생기는 경우가 꽤 생기곤 합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본인의 다리 뒤를 갖다가 보기 힘든 면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가족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다리에 혈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신다면은 저희 한의원에 있는 표제정맥을 확인하는 기기로 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기기로 이렇게 보게 되면 혈관들이 좀 자주 잘 보이는데요. 우리의 종아리를 유심히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같이 환자분 다리에 침을 놓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주물러 주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는 하지정맥류를 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혈전이 쌓였구나, 정맥류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증상은 하지정맥류가 아닙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면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압박된 신경 분지를 따라서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이 발생합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압박되고 방사통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체열은 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진과 같이 허리에 신경이 눌린다면 다리의 체열이 파랗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치료돼서 신경근이 눌리지 않으면 다리의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허리에 신경근이 눌리기 시작하면 눌린 신경 부위의 분포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중요한 거는 혈관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래 지속된다면 만약에 만성적인 허리 디스크 통증을 앓고 있다면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해서 피부 밑에 보이기 시작하고 혈관의 밀도도 높아지고 수축하니 안에 지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지정맥류하고 허리 디스크로 인해 나타나는 혈관 수축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혈관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혈관 자체가 안에 때가 켜서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피부에 더 가까이 보이거나 튀어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디스크로 인해서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면은 피부로 튀어나와 보이진 않고 피부 밑에서 혈관에 이렇게 내경이 줄어드는 거죠. 하지정맥류와 디스크로 인한 혈관 수축은 혈액에 흐르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릴 때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는 힘들게 받고 다리 저림은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광고에서 나오는 다리가 저릴 때 쓰는 혈액순환제를 복용하셔도 아무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민족의학신문 생기능의학 칼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만성적인 다리 저림은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 여러 치료를 반복했는데도 증상이 차도가 없다면 이렇게 허리로 인해 혈관이 수축한 건 아닌지 꼭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리가 붓는 느낌과 함께 저리는 느낌이 지속되어서 온 분들 중에 무릎 밑에만 다리가 저리고 걷는데 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다리 앞쪽에 이 경골의 내측 부분, 근육이 아니라 뼈만 있는 다리 부분을 꾹 눌렀을 때 눌린 자국이 원상태로 있고 튀어나오지 않고 한동안 눌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리에 근막이 망가지고 림프순환이 안 되어서 함유부종이 생긴 경우입니다. 사람의 피부를 이게 밑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 사진을 보면 피부 밑에 근육 위에 미끈미끈해 보이는 부분이 근막층이고 이곳에 림프관뿐 아니라 신경도 지나가고 모세혈관도 지나가는
여기가 참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세한 림프관들이 지나가고 신경과 신경수용체들, 우리 몸에 중요한 센서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고 망가지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러한 근막을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진과 같이 거미줄 같은 섬유질로 연결되어 있어서 세게 누르거나 부딪히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다리에 이러한 근막층이 망가지고 림프순환이 안 돼서 누르면 안 나오는 함유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한의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근막이 망가져 있으면 우리 몸의 체액의 균형을 평가하는 ECW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CW는 세포의 수분비, 즉 우리 몸에 세포 바깥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0.4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눌렀는데 안 튀어나오는 함유부종이 생기곤 합니다. 다리를 오래 쓰거나 맵고 짠 불규칙한 식습관 등, 그리고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 이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다리가 항상 무겁고 저린데 신발을 신으니 꽉 끼고 양말 신은 자국까지 남는다고 한다면 체성분 검사로 ECW를 확인해서 부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리에 쥐가 나고 저린 3가지 케이스와 케이스별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물론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2-3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건물에 비유한다면 건물이 낡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여러 부분이 같이 망가지면서 속썩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몸도 2-3가지 질환이 함께 발생해서 증상이 나타나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외에 저리고 쥐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쥐가 나는 경우 저림, 마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고보감이었습니다.